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박쥐 동사 have 요 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이 have라는 동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의문문, 부정문 만들기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부정문, 의문문 만들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모르면 have가 왜 저렇게 박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자, 부정문, 의문문 만들기. 영어에서는 어떤 문장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해당 문장에 쓰인 동사를 보셔야 한다 그랬죠. 어떤 동사가 쓰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에서 부정문, 의문문 만들기 요걸 하려면 제1순위가 그럼 어떤 동사가 쓰였지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어떤 동사가 쓰였지, 즉 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비동사냐 조동사냐 요쪽 계통이냐 아니면 일반 동사냐 요쪽 계통이냐 요걸 판단하는 거였죠. 비동사와 조동사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동일했어요. 비동사가 쓰인 경우 부정문을 만들려면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도 뒤에다가 not 요거만 붙이면 됐어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 뒤에다가 not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하인들이 대신 나서서 부정어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do not, 과거형일 때는 did not,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not, 이렇게 세 명의 하인들이 부정어 not 요거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 계통 애들은 주어하고 위치만 싹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 앞으로 튀어나간다,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의 경우 의문문을 만들 때 동사가 직접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하인들이 대신 튀어나간다 그랬죠. do 튀어나가든가, 과거형이면 did 요놈이 튀어나가든가, 3인칭 단수면은 does 요놈이 튀어나갑니다. 동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하인이 대신 튀어나가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조동사 쪽이냐 그리고 일반 동사 쪽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상해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담을 오면은 제가 요런 질문도 자주 해봤습니다. You have a book.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너는 책을 가지고 있어. 이거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만들어 봐라. 제가 이렇게 한번 시켜보거든요. 그러면 상당수 학생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Have you a book?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거나 You have not a book, 즉 You haven't a book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둘 다 틀린 문장이에요. 요 의문문은 Do you have a book? 이렇게 만들거나 부정문은 You don't have a book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제가 알려주면은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네요. 원어민 친구들이 이렇게 쓰던데요 하고 자기의 답이 틀릴 리가 없다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친구들이 쓰는 걸 어설프게 따라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즉 명확한 이해 없이 대충 듣고 대충 따라 한 거지 정확히 따라하면 괜찮은데 대충 따라해서 생기는 참극이었던 거예요. 왜 이 학생이 쓴 문장이 틀렸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ave는 제가 박쥐 동사라고 했어요. 왜 박쥐 동사냐면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활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 영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일반 동사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 영역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왼쪽에도 속해 있고 오른쪽에도 속해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둘 다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때는
왼쪽에 속해서 그 기준대로 사용이 되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속해서 그 기준에 따라 활용하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언제 왼쪽으로 가고 언제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인터넷이나 다른 강의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have의 뜻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have 다음에 과거분사 pp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have pp.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도 여기에 속하는 거지요. 우리가 시제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보셨을 거예요. have 다음에 pp가 오는 경우 have pp, have 다음에 과거분사 오는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비동사나 조동사 영역으로 들어가요. 즉 비동사 조동사처럼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는 have pp가 아닌 그 외에는 일반 동사의 영역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ave 동사가 어떤 영역에 속해서 활용이 될 거냐, 이걸 판단하실 때 have 다음에 과거분사 pp 요놈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ou have been to Korea. 너는 한국에 갔었지, 이런 뜻이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죠. 아직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현재 완료 시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have been 이 부분이에요. have pp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have pp의 형태일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have 다음에 not 요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You have not been to Korea. 줄이면 You haven't been to Korea.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의문문을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랑 순서만 싹 바꿔주면 됐으니까 have하고 you하고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Have you been to Korea? 너 한국에 갔었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have 다음에 pp가 왔다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처럼 의문문 부정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She has a car. 그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have 동사 다음에 pp 즉 과거분사가 오지 않았죠. 그러면 일반 동사로 취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문을 만들어 볼게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뒤에다가 not을 붙이던가요? 아니면은 하인이 등장하던가요? 그렇죠. 하인이 등장하죠. 3인칭 단수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does 얘가 등장해서 she does not 줄이면 she doesn't has a car 이러시면 안 되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인칭 단수 does 쓰였으니까 두 번 다시 3인칭 단수 표시하지 않고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she doesn't have a car 이렇게 일반 동사의 원칙을 적용해서 부정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어라. 일반 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쵸? 역시 하인이 주어 앞에 위치하죠. 동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하인이 간다 그랬어요. 보통 때는 do 얘가 가는데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역시 3인칭 단수 표시했으니까 두 번 다시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does she have a car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제학교 다녔던 학생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You have a book 요 문장이었는데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안 왔단 말이지. 그러면 일반 동사처럼 바꾸는 거란 얘기예요. Do you have a book? 요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정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have 다음에 과거분사 pp 온 게 아니니까 일반 동사의 원칙대로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do not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you do not 줄이면 you don't have a book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You had lunch. 너는 점심을 먹었어. 이때 have는 먹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ave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있고 이렇게 먹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때 이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왔냐 안 왔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You had lunch. 과거분사 안 왔네. lunch 이거는요 점심 식사라는 명사니까 과거분사가 온 게 아니에요. 자,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아니야? 그러면 일반 동사의 영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정문 만들 때 do not이 개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과거형이니까 you did not 줄이면 didn't 이렇게 되겠죠. 자, 과거 표시했으니까 또다시 had 요거를 쓰시면 안 되고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You didn't have lunc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너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일사부지리의 원칙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 동사 영역이니까 앞에다가 보통 do 요거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 텐데 과거형이니까 do가 아니고 did 요 놈을 갖다 쓸 거예요. 물론 과거형 표시를 did 얘가 했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have 다음에 pp 과거 분사가 온다.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 영역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 기준대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have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pp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일반 동사 영역으로 보내서 하인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have 다음에 과거분사 왔냐 안 왔냐 요것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Tom has you do it. 이때 has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지다로 해석하면 탐이 너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do it 그걸 한다 연결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먹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더 끔찍해집니다. 탐이 너를 먹는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그래서 이때 has는 가지다도 아니고 먹다도 아니에요. 사역동사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탐이 시킵니다. you 너에게 뭐 하도록? do it 그것을 하도록 시킵니다. 우리가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는 부정문,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실 필요 없지요. has 다음에 과거분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보세요. has 다음에 you 요게 왔네. 과거분사 아니네. 그러면 일반 동사 영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드실 때 일반 동사의 원칙을 따르시면 돼요. 하인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3인칭 단수니까 does not 요게 오겠죠. 줄이면 Tom does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 have you do it. 탐은 너에게 그걸 하도록 시키지 않아 이런 뜻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일반 동사의 원칙을 따르시면 돼요. 앞에 do 요거를 붙이는 건데 3인칭 단수니까 does 요걸 붙이시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잊지 마시고 동사 원형으로 뒤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es Tom have you do it? 탐이 너에게 그걸 하도록 시키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have 뒤에 과거분사가 왔으면 비동사, 조동사 영역으로 넘어가서 걔네들이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없다? 그러면은 일반 동사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가지고 있다 요 놈이 구어체에서는 특히 have got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have라는 동사가 have got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have got 요 경우에 뒤에 got 요게 과거 분사라는 얘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냥 have 요럴 때는 일반 동사의 영역으로 적용이 되고 have got have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왔네.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의 원칙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have to 동사 원형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다음에 과거분사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일반 동사처럼 부정문, 의문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have 대신에 have got을 써도 똑같은 뜻이 돼요. 즉
have got to 원형, 요것도 뭐뭐 해야 한다 요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have got,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잖아요.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네. 그러면은 비동사 조동사 영역으로 가서 의문문 부정문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뜻은 똑같죠. have와 have got, have to 원형과 have got to 원형,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지만 활용의 영역은 서로 다른 곳에 속하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뒤에 과거분사가 있냐 없냐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You have a book. 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 have 다음에 과거분사 없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인 거예요. 부정문 만들려면 You don't have a book. 의문문 만들려면 Do you have a boo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뜻은 똑같은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You have got a book. 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have got, have pp네. 그럼 비동사, 조동사 원칙에 따라서 의문문, 부정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부정문 만든다. 비동사, 조동사는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니까 얘도 have 다음에 not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You have not got a book. 근데 have not을 줄이면 haven't 이렇게 되니까 You haven't got a book. 그러니까 그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이 요걸 들은 거야. You haven't got a book. 요걸 들었는데 haven't, have not 요것만 머리에 박힌 거고 뒤에 got 요게 있는 거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머릿속에는 have를 부정할 때 have not 요렇게도 하더라 요거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뒤에 got 요게 있는 걸 놓친 거죠. 그죠? 자, you have got a book. 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 의문문을 만든다. 그러면 have 뒤에 got 과거분사 있으니까 비동사 조동사처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주어와 have의 순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got a boo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어민 친구들이 저렇게 쓰는 걸 보고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요거를 have you a book, you haven't a book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는 바람에 헷갈려 버려 갖고 틀린 그런 경우였고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You have to go there. 너는 그곳에 가야 한다. 이런 뜻이죠. have to go there. have 다음에 과거분사 pp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go there. 너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have to의 부정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어라. 일반 동사 취급하시면 되니까 do you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Do you have to go there? 너 거기에 가야 하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have to 대신에 have got to 이렇게 써도 뜻이 똑같다고 했죠. You have got to go there. 너는 그곳에 가야 한다. 오, have 다음에 got 과거분사 나왔어요.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 영역으로 가라니까 그러면 부정문 만들 때 have 다음에 not 붙이면 돼요. You haven't got to go ther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비동사 조동사처럼 주어와 have 순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Have you got to go ther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부분을 정리해 보면은 박쥐동사 have는 비동사 조동사처럼 활용이 될 때도 있고 일반 동사처럼 활용이 될 때가 있더라. 그럼 그 기준이 뭐냐? have 다음에 pp 즉 과거분사가 왔다.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 원칙을 따라라 이런 얘기죠. have pp, have got to 전부 다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온 거예요. 이 외에 나머지 것들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온 거 이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일반 동사의 활용 방식을 따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문장의 주요소, 종속요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문장의 주요소니 종속요소니 이런 거 영문법 책에서도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 쓸데없는 문법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흘려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의 주요소와 종속요소는요, 문장을 해석하고 문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일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할 때 필수적인 지식이에요. 주요소와 종속요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문장을 해석하기도 힘들고 문장을 만들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주요소와 종속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요걸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바퀴가 한 번에 확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 주요소, 종속요소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소, 종속요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외울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영상이 조금 더 진행되다가 1형식, 2형식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것들이 한 번에 쉽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요소, 종속요소 이걸 아시면 그렇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